여러분, 왜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까요? 그 모든 비밀, 이 한 권의 책 안에 담았습니다. 주가 폭등 20가지 급소,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주TV 2021년 1월 25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HLB에 대해서 아마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예, 그래서 HLB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에 그 재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HLB 리보세라닙 식도암 병용 임상 4건 완전 관해 관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20일자 기사인데요. 일단 그 식도암 관련해서 병용 임상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 4건이 완전 관해가 관찰됐다. 그래서 아이탄 위암 환자 1000명 중 35명 완전 관해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관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완전 관해가 뭔지 먼저 보면은 암 치료 판정 기준을 나타내는 용어의 하나랍니다. 그래서 그 암 치료를 하고 나서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암 치료 후 검사에서 암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 이거를 완전 관해 또는 뭐 완전 그 반응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식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완전 관해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조금만 좀 읽어보면은요, HLB는 간암에 대해서 근치적 목적으로 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리보세라닙과 캄랄리주마브의 병용 임상에서는 병용 투여군이 간동맥 주입 화학요법에 비해 HR 값이 0.38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HR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1, 아라비아 숫자 1 이하로 떨어져야 이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이 넘어가 버리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이탄을 위암 환자 1000명에게 단독 또는 병용 처방한 치료 결과인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는 35명의 무더기 완전 관해가 발표돼 큰 관심을 받았다. 아이타는 HLB가 말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끝내고 신약 허가 신청 NDA라고 하죠. 요거를 준비 중인 리보세라닙의 중국 내 상품명으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그러고 이 타이틀은 식도암이잖아요. 그래서 식도암도 관련을 좀 보면은 HLB는 19일 항서제약, 중국의 제약사죠. 항서제약의 지원으로 진행된 리보세라닙과 칼렘리주마브 식도암 병용 임상이 지난 17일 종양학 전문 사이트 ONC 라이브에서 주요 결과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재발성 전이성 식도암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식도암, 그러니까 식도 부분에 이제 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식도암 2차 이상 임상에서 4건의 완전 관해가 관찰되는 등 우수한 효능이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보세라닙은 뭐 HLB가 물론 리보세라닙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보니까 뭐 왜 그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하냐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HLB는 그 대표적인 게 모멘텀이 리보세라닙이다 보니까 제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리보세라닙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뜨네. 리보세라닙은 그러니까 그 항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암제인데 항암 신약,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암제인데, 그 항암제도 이제 그 세대별로 우리가 그 의학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세대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세대 표적 2세대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적 항암제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암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 그 신체 내 장기 여러 군데 보면 암이 다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위암도 있고 뭐 폐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대장에 생기면 또 대장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암세포란 도대체 뭐냐, 이게 원래는 정상세포입니다. 정상세포인데 정상세포 안에 보면 그 DNA가 있고 DNA 안에 보면 유전자가 있는데 그 특정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라고도 뭐 해도 무방하고, 그래서 이게 정상세포가 특정 유전자가 변이 즉 돌연변이를 일으켜 갖고 만들어진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경우로 보면은 폐암을 보면은 EGFR이나 ALK 뭐 알크라고도 부르는데 또는 로스 원의 유전자 이름이에요. 유전자 이름. 그래서 유전자에 그 돌연 변이가 생겨갖고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근원은 정상세포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말 그대로 표적, 영어로 얘기하면 뭐 타겟.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이들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갖고 이제 사멸시키는 그런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식도암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식도에도 보면 이제 그 세포들이 있겠죠. 그 식도를 구성하는 그 세포들. 그래서 그 정상세포에 이런 폐암처럼 그 세포 안에 이제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데 그 유전자가 특정 유전자 몇몇 개가 이제 변이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식도에 이제 암세포가 생기는 건데 이 암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전이가 되고 자꾸 이게 암의 가장 큰 문제가 암 자체도 무섭지만 전이를 자꾸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다른 장기, 예를 들면 뭐 폐나 식도에서 처음에 암세포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다른 장기로 옮겨가 갖고 간이나 뭐 이런 다른 장기로 옮겨가 갖고 거기서 또 암세포가 증식을 하는 거 우리가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이 되는 원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식도암이다, 폐암이다, 간암이다. 그러면 그 장기에 이제 정상세포가 이런 식으로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갖고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져서 암세포로 바뀌는데 이게 그냥 그 부위에만 계속 있으면 그나마 치료가 좀 용이할 텐데 자꾸 다른 장기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옮겨가는 원리는 이게 우리 몸에 그 수없이 많은 혈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혈관 속으로 암세포가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가지고 그럼 혈액이 막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혈액을 타고 막 다른 장기로 이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식도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뭐 그 간으로 가갖고 다시 이제 그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간에 또 정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혈관을 자기가 만들어요. 신생 혈관을 만들어 갖고 그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각종 영양 성분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계속 세포가 막 자라나는 거죠. 막 증식을 하는 거죠. 그걸 어려운 말로. 그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이 표적 항암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생긴 세포, 즉 암세포만은 골라가서 그거를 말 그대로 표적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공격을 해갖고 사멸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표적 항암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3세대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암세포가 자꾸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계속 새로운 변이를 계속 일으켜가면서 기존의 그 항암제에 대해서 내성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반감이 되거나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한 항암 치료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한 2세대 정도로 불리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3세대가 지금 최근 각광받고 있는 3세대 항암제가 면역 관문 억제제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뭐 관련 주식 얘기 나오면 말씀드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뭐 말씀드린 첫 번째 이거 리보세라넴 식도암 병용 임상 4건에서 완전 관해가 관찰됐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글쎄요 뭐 주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너무 약하다. 그 정도고요. 두 번째를 또 보시게 되면은 그 HLB 리보세라닙 중국에서 간암 2차 치료제 시판 허가 뭐 이런 지금 또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그래서 HLB는 중국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에 대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간암 2차 치료제를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4년에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위암 3차 치료제 상품명은 아이탄입니다. 이 치료제로 시판 허가가 난 데 이어서 간암 2차 치료제로도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간암 이번에 그 아까 말했던 식도암 그거는 그냥 뭐 완전 관해가 좀 밝혀졌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 간암 관련해서는 2차 치료제로 중국에서 또 시판 허가가 났다. 뭐 이 정도 또 소식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간암은 전 세계적으로 6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암이고 사망률은 4번째로 높은 질환이다. 5년 생존율도 35.6%로 암 평균 생존율 70.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암종으로 전 세계 간암 환자의 50% 이상이 중국 환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현재 항서제약이 시판 중인 위암 3차 치료제 이거는 2014년도인가 그때 시판 허가가 났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5년이군요. 2015년도 그래서 매출이 550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한 3,500억 정도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LB는 간암 1차 치료제를 목표로 리보세라니까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을 병용으로 같이 섞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병용으로 글로벌 3상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뭐 그 정도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의 핵심은 중국에서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 뭐 이 정도 내용인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좀 아쉽네요. 이게 모멘텀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네요. 네, 다음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그 한양증권에서 뭐 보고서 비슷한 게 나왔는데요. HLB 뇌종양 세포 치료제 임상 이상 발표 등 상반기 호재, 그래서 매수 뭐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은 8일 HLB에 대해 올해 진행 중인 주요 임상들이 잇따라 발표돼 긍정적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4만 4,500원. 글쎄 이거는 지금 그 현재 주가가 한 9만 900원인데 14만 원이 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목표 주가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조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그 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은 올해 동사에게 가장 큰 이벤트는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에서 개발 중인 자가 수지상세포 치료제 RTI 천의 뇌종양 임상 이상 결과 발표다. 지금 뇌종양 관련해서도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모 세포종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FDA 임상이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RTI 천도 상당한 포텐셜을 가진 세포 치료제 기대주로 판단이 되고 일상 결과도 우수했기 때문에 이상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는 뇌종양 임상 이상 결과 발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이게 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나 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원래 제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요, 그 원래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 위암 말기 환자들 대상으로 해갖고 임상 3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재작년이네요. 벌써 2019년도니까 2019년도 10월에 FDA하고 프리 NDA 미팅을 이미 완료를 해갖고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2020년도 작년도에 FDA에다가 NDA 즉 신약 허가 신청허락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보면은 오 연구원은 그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모멘텀이 몰려있다. 아까 그 뇌종양 임상 이상 결과 발표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도 저평가돼 투자 매력이 높다. 지금 이 연구원분은 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지난해 2020년도에 원래 예정대로 하자면 이때 리보세라니브 위암 그 신약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이슈로 계속 미뤄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슈 때문에 계속 미뤄졌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사실이라고 믿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저는 좀 크다.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유가 그 신약 허가 신청을 아직 신청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루어졌고 미뤄졌고 그래서 미뤄진 상태고 임상 결과 발표나 기술 수출 뭐 라이센스 아웃 보통 LO라고 부르잖아요. 기술 수출 등의 뭐 이런 중요한 이벤트 그러니까 큰 모멘텀이 지금 전혀 없어 갖고 주가가 부진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다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올해는 드디어 임상 결과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글쎄요, 뭐 대략 제가 뭐 기사 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뭐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본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아직도 뭔가 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뭔가 대형 호재, 강한 임팩트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 나와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아쉽고 아까 뇌종양 임상 이상에 대한 그 뭐 임상 이상 결과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 위암 말기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 FDA에다가 신약 허가 신청하는 거 이것도 이제 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주가가 조금 그때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싶은데 당분간은 글쎄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아쉽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차트를 보면
오늘이 그 2021년 1월 25일이고요.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21분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일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3만 3,800원 9월 21일 날 최고점을 찍고 그 뒤로 이렇게 좀 계속 조정이 나와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죠.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역시 횡보 중이에요. 지금 주봉으로 봐도 계속 횡보 중이고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봐도 계속 횡보 중이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횡보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그 읽어드린 기사에서 또 말했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아직까지 뭐 큰 뭐 모멘텀 하다못해 기술 수출이라든가 물론 근데 진양곤 회장은 그랬어요. 기술 수출에 대한 생각은 없다. 우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는데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아직 뭐 모멘텀이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그 수급을 또 보면 수급도 뭐 그렇게 아직 딱히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그런 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1월 20일 날짜 거래량 36만 5천여 주,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거래량이 23만 1,700여 주 정도 되고요. 좀 그렇게 거래량도 지금 좀 줄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1월 12일 날 아니 1월 11일 날 85만 주 그리고 1월 8일 날 137만여 주 됐다가 계속 지금 줄었다가 1월 14일 날 잠깐 85만 주로 늘었다가 다시 또 지금 거래량이 좀 감소 추세에 있네요. 그 왜 감소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뚜렷한 모멘텀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요. 개인도 뭐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하고 있고 외국인도 보면 이때는 좀 많이 팔았다가 다시 또 이틀 반짝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뭐 지금 이러고 있네요. 기관도 뭐 샀다 팔았다 뭐 고만고만해요 다. 그러고 그 오늘 날짜로 그 증권사 창구를 봐도 뭐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KB증권에 갖고 한 15만 7,200주 지금 매물이 나왔고요. 13만 8천여 주 정도 매수 매물이 또 나왔네요. 그 삐까삐까하네요. 그리고 UBS 외국계 증권사 UBS를 통해서 뭐 꼴락 2,133주 정도 매수가 지금 주문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횡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수급을 봤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냥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실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만간에 뭔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라도 뭔가가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횡보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은 결론적으로 너무 불안해하실 것도 없고 뭐 쫄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냥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HLB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